평등한 구로를 응원합니다. 사실 그런 날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여성으로 사는 나를 누군가가 되게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든든하고 기분이 좀 행복해요. 3.8 여성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일상적이고 당연한 성평등을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로의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한국 사회 여성 인권이 보다 신정되어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축제! 여성들을 위한 구로를 축하합니다. 또 오늘에 이르러서도 우리 지역 안에서도 또 국가 안에서도 차별되지 않고 이 억압된 권리를 스스로 주체의 힘으로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고 혁파시켜 나가는데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주체적 어떤 삶과 운동을 열렬히 지지하고 또 그 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구로 지역에서는 여성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3.8 여성의 날 행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는 아직 서울 시내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한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요. 아무튼 이런 3.8 여성의 날의 행사를 통해서 모아지는 그러한 지혜와 힘이 저희 동네에 오류시장 공공개발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되는 쪽으로 더욱더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구로는 어쨌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구로 평화의 소녀상도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승리대 보편 지급도 조례와 예산을 잘 만든 훌륭한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로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을 늘 일상적으로 기쁘게 느끼게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들 둘 키우는 엄마로서 어저께도 밥 먹다가 아들들하고 싸웠습니다. 여성 문제만 나오면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구로구청이 열심히 앞장서서 해결해주면 구로에서 여성으로 사는 게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뒤로 많은 분들의 삶이 변화됐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생인 저는 수업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였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장을 위협받거나 아니면 삶을 이어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사노동의 시간도 매우 길어졌다는 뉴스도 보았는데요.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이지만 전 세계 모든 여성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구로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고 장애 여성의 당사자로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로에서 이제 장애 여성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현실이 사실입니다. 지금 구로에 가장 가까운 예로 구로역에 아직까지 엘리베이터가 밖에만 설치되어 있고 안에는 리프트만 지금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여성으로서도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다른 그 여성 단체나 아니면 구로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구로에서 젠더 거버넌스 활동을 해온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돌봄에 대한 관심으로 젠더 거버넌스 활동 중 키움센터를 모니터링하게 되었습니다. 젠더 거버넌스 활동은 여성의 눈으로 정책을 다시 보고 제안하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작년 한 해는 돌봄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돌봄의 영향이 여성의 몫으로 당연시되고 또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들이 얼마나 여성을 힘들게 하는지 그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는 돌봄이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야 하며 돌봄이 여성의 개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다시금 돌봄이 여성의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또 젠더 거버넌스 활동으로 제안된 것들이 꼭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번 학기에 페미니즘 교양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여성 근로자의 실업률이 특히나 올랐다는 것인데요. 여성 노동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직에 종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지지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재난은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일터에서 잘리고 또 남성보다 많이 잘려나가고 있고요. 그나마 일터에 남아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들의 한 67%에 불과한 상황에 저임금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여전히 대면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돌봄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언제나 잘려나갈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나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대면 노동 과정 속에서 보호구나 장비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되게 그 건강권의 위협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저임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이고요. 구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에 코로나19 초반에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있었어요. 당시 보면 콜센터 노동자들이 그 실적 경쟁에 내몰리면서 그렇게 취약한 상황에서 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 밀집된 공간에서 강요된 노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재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병원 특성상 치료부랑 간호부가 주된 인력으로 대부분 여성 노동자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대다수여서 저희 직원들은 지금 외부 접촉 차단을 하고 현재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원에서는 지금 수익의 어떤 감소된 부분들을 전혀 저희가 지금 느끼지 않고 있고 어떤 구체적인 실체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경영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금 임금을 동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지연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올해부터는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의 식대를 2배 이상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 무엇보다 가장 절박한 문제들은 인력을 계속 충원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이로 인해서 어쨌든 환자분들 치료 다 지금 들어가지 않는 상황들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동 강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이 자리에 단기 계약으로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1개월마다 계약서를 갱신하는 구조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언제든 직원들을 자를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코로나라는 공포감을 조장을 해서 직원들의 임금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이 병원 내에서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 되게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조차 입을 닫게 만드는 분위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병원에서 사실 직원들